고질적인 피부질환 치료제, 항바이러스 작용이 인정되며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약초. 과연 어떤 약초일까요?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산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모습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도 이 뿌리이고요. 전문가들은 자초라고 합니다. 이 식물 이름이 자초가 아니고 이 뿌리 이름을 자초라고 하는 거죠. 지상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모습인데요. 귀엽죠? 자, 좀 자랐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긴 여러분 눈에는, 일반인 눈에는 풀처럼 보이죠. 약초인데요. 이 식물 이름으로 했을 때는 지치라고 합니다. 지치.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이 식물 이름으로는 지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치의 뿌리를 자초라고 하죠. 자초. 둘 다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어차피 목표가 우리는 약초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초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자초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초의 씨앗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야생에서 찍은 건데요. 씨앗이 잎 크기에 비하면 많이 작은 편이죠. 이 씨앗을 최종해 가지고 발화를 시킨 다음에 주변에 이제 뿌리면은 새싹이 나오죠. 자, 자초의 뿌리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봄에 찍은 사진이죠. 역시 앞서 보셨던 사진처럼 이렇게 붉은색 자색 계통의 뿌리가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색에 색소가 있거든요. 이 색소 이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자초를 가지고 우리 옛날 조상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염료로 활용을 했거든요. 염료. 보시다시피 약간 보라색 계통의 염색이 되죠. 이렇게 염료로 활용을 했고요. 제가 사진을 저작권 때문에, 상표권 때문에 사진을 담지 못했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도 홍주 아시나요? 진도 홍주가 굉장히 붉은색 계통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자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가면은 특산품이에요. 홍주를 자초로 만든다. 이걸 좀 상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초를 가지고 염료로 사용을 했다. 이거를 두 번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약초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효능 이야기하기 전에 좀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사람들, 농부들도 있고 또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생산, 공장에 가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걸 생산하는 곳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적으로 외세 침입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군대. 그리고 진짜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119 대원 이런 존재들이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침입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존재들 식물에도 있습니다. 식물도 광합성을 하고 또 땅에서 뭔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해서 합성을 하죠. 그 합성을 해서 종국에는 자신의 종족 번식,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어서 번식시키는 거가 목적이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외세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 의해서 찢기고 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만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있는 게 아니죠. 119 대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들도 그 나름대로의 군대, 경찰, 119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경찰, 군대, 119 대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약효를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부터는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자초, 이 자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시코닌이라고 합니다. 자초의 주성분은 시코닌. 이것도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보시면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 상처 치유 작용, 이런 것들은 자초가 씨앗을 만들어서 번식시키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초가 자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또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작용, 이런 작용을 위해서는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인 거죠. 자초는 그래서 이런 시코닌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 자초가 이 만들어낸 이 시코닌을 추출해 가지고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역시 이 시코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 상처 치유 작용, 이것을 우리가 약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의약품으로도 이용되고, 그 다음에 화장수, 크림, 립스틱, 비누 등에도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시코닌이 이 자초, 이 뿌리에 축적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고 경찰을 또 이렇게 만들 때 1, 2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군대? 양질의 군대.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1, 2년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군인들 보면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자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생, 2년생에는 이 시코닌이 많이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자초일수록 시코닌 축적량이 많다는 것은, 오래되면 될수록, 오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자초가 강하게 자랐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된 자초에 이 시코닌 성분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자초만 그러면 이런 군대, 경찰, 119 대원을 만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시로 먹고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다른 약초도 만듭니다. 물질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군인이냐, 일본 군인이냐, 뭐 프랑스 군인이냐, 이렇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자초를 활용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천연두와 홍역에 기묘하게 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자초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홍역, 천연두 이런 거를 일으켰을 때, 또 유행성 감기 같은 거를 일으켰을 때 자초를 활용했다는 거죠. 발진을 빨리 돋게 하고 또 염증을 없애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건데, 이런 작용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사스가 돌았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을 때 자초가 세간의 주목을 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시코닌이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항암 활성을 갖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A, B, C 사진을 보세요. A는 이제 작은 암세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 크기가 형성이 되면, 자, 암세포에서 안지오제닉 팩터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을 혈관 쪽으로 분비를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혈관 쪽으로. 그러면 이 혈관에 분비를 하면 이 혈관이 또 이 암세포 쪽으로 새로운 혈관, 없던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혈관을 통해서 암이 전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암이 커지고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코닌, 자초에 들어가 있는 이 시코닌 이 성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만 막는 게 아니고 균만 막는 게 아니고 이 혈관이 만들어지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초는 옛날부터 그리고 요즘에도 이 암 환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약초? 옛날에는 좀 쓰였다고 하고요.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민간에서도 자초를 항암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초의 성분 중에 시코닌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 자초를 우리가 달여서 마셨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자초를 복용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악창에 사용하며 여드름에 아주 묘한 효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초가요. 그래서 자운고라는 용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초가 그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연고인데요. 이것은 동의보감 시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후대에 처음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초를 분말을 해가지고 그 분말을 기름에 담갔다가 추출해가지고 연고를 만듭니다. 밀랍을 더해가지고. 그런데 이 연고가 굉장히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아토피에도 좀 효과가 좋고 또 피부가 건조할 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 염증성 어떤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은 자초를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연고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자초를 어디서 얻을까요? 산에서 캐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씨가 말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캐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캐지 마시고요. 이 재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데 소량 이루어지니까 국산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못 구한다 그러면 수입을 구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초의 성분이 이제 군대, 경찰, 119 대원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약초 공부를 쭉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약초방송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